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성정모 연구원께서 저희 둘을 너무너무 배고프게 만들고 계세요. 진짜 매일매일 저희가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데, 미국에서는 이제 내수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레스토랑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볼만한 기업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슈들 정리 좀 해볼까요? 맞습니다. 이 미국에는 이제 처음에 브랜드가 시작할 때 리저널 브랜드라고 이제 지역 중심으로 브랜드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셔널 브랜드, 국가 브랜드로 성장한 다음에 글로벌로 진출하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진화하는 3단계 과정이 있는데 결국은 미국에 정말 이 자본주의 국가고 소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저널 브랜드가 그 이제 글로벌 브랜드까지 성장을 하면은 정말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 맥도날드도 그랬고 스타벅스도 그랬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 레스토랑 관련해서 그래서 좀 이게 하나 체크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이 데이브 사 치킨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2017년에 설립된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기도 많다 보니까 이제 레스토랑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 로아크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여기를 현재 10억 달러 규모로 인수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루아크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서브웨이를 90억 달러에 인수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뭐 던킨이랑 베스킨라빈스를 갖고 있는 뭐 인스파이어 브랜드 이런 데도 인수를 했고요. 뭐 알비스, 던킨, 베스킨라빈스, 엔티엔스, 뭐 버팔로 와일드윙스 이제 미국 가면 상당히 유명한 프랜차이즈 기업들 대부분 이 루아크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에서 다 지배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모펀드의 목적은 딱 간단합니다. 이 기업을, 이 레스토랑, 이 프랜차이즈들을 인수해서 이걸 더 성장성을 높게, 그리고 수익성을 높게 키운 다음에 결국 이걸 IPO 시켜서 엑시트하는 게 전략인 건데, 실제로 로아크 캐피탈이 과거 이제 윙스탑이라는 기업이 이 미국 증시에 IPO 하기 전에 2010년에 윙스탑을 인수해서 2015년에 이제 IPO 시키고, 그 다음 지분을 정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브 사치킨이라는 기업도 언젠가는 상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모펀드 기업에서 결국 이걸 인수해서 이걸 키우게 되면은 약간 경쟁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조금 경쟁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데이브 사치킨도 한번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싶은데 결국 이 기업이 조금 현대 시대의 소비 트렌드에 상당히 부합합니다. 특히 이 소비 관련해서 Z세대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이 데이브 사치킨에서 파는 메뉴는 일단 기업 이름처럼 상당히 매콤한 그런 치킨 이 샌드위치 그리고 치킨 뭐 텐더 그런 걸 팔고 있고요. 이게 맛 종류도 뭐 노스파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마일드, 미디엄, 핫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리퍼 거의 뭐 저승사자, 사신 뭐 먹으면 죽는다 그런 식의 맛까지 이제 다양한 맵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결국 약간 그 틱톡 먹방 콘텐츠 그런 거랑도 상당히 잘 어울리거든요.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약간 뭐 불닭 먹방, 뭐 엽기 떡볶이 먹방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게 결국 이제 본인들의 약간 난 매운 걸 이만큼 잘 먹는다 뭐 그런 콘텐츠들이 워낙 요즘 SNS 시대에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데이브 사치킨의 콘텐츠도 계속 꾸준한 인기를 현재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후에 뭐 윙스탑처럼 나중에 상장을 하고 이제 조금 엑시스를 한 다음에 이 기업이 만약에 IPO를 하게 되면 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좀 최근에 인기가 많은가 봤더니 확실히 현대 소비에는 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인플루언서가 직접 설립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약간 미국의 유명 가수들, 래퍼들이 좀 이 브랜드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드레이크라는 래퍼가 2021년부터 이 데이브 사치킨의 주요 주주로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레이크 본인 생일 때마다 데이브 사치킨이랑 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무료로 이 치킨 버거 하나를 공짜로 나눠주는 행사도 작년에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국의 또 가수 중 한 명인 이 어셔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브 사치킨이 너무 좋다 보니까 24년 8월에 그냥 자기가 이 가맹점주가 되는 자기 매장을 오픈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근데 이 매장이 상당히 또 흥미로운 게 결국 주목해볼 가치가 있는 거는 이게 약간 경쟁 기업들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24년 기준으로 23년 대비 이제 레스토랑 브랜드 이 트래픽 증가율 7위에 올랐습니다. 뭐 1위가 레이즌 케인스, 2위가 칠리스, 3위가 윙스탑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데이브 스타 치킨도 이 탑 10에 들 정도니까 확실히 이런 브랜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쩌면 경쟁 그런 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한테 압박을 가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데이브스타 치킨의 상당히 큰 특징 중 하나는 뭐 레이징 케이스나 윙스탑 이런 브랜드들은 90년대 중후반에 설립된 기업인데 이 데이브스타 치킨은 설립된 지 10년도 안 된 2017년에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이 기업이 앞으로 사모펀드에 넘어가서 더 빨리 성장하게 되면은 조금 레스토랑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경쟁 브랜드들한테는 좀 큰 압박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구글 트렌드 같은 걸로도 이런 데이브스타 치킨을 보면은 뭐 꾸준히 이제 트렌드가 우상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뭐 그런 것도 한번 흥미롭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련 기업으로는 뭐 윙스탑 하나 가져왔는데 윙스탑이 최근에 약간 뭐 이제 칠리스와의 경쟁도 있고 레이징 케이스와의 경쟁도 있는데 이렇게 데이브스타 치킨까지도 사모펀드한테 넘어가면서 과거 이제 윙스탑을 인수했었던 그 로아크 캐피탈에서 이거 이제 그 다음으로 이 데이브스타 치킨을 키운다고 하니까 어쩌면은 윙스탑한테는 조금 뭐 단기적, 중기적으로도 약간 큰 경쟁자가 등장했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레스토랑 산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유행이 정말 빠르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을 쉽게 뺏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투자에서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핫치킨이 굉장히 유행인가 본데 우리나라에서는 리퍼를 먹어도 그렇게 매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요? 삼양이 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불닭볶음면. 파트너십을 네. 해서 텐더 스트립 치킨의 불닭볶음면. 불닭볶음 맛을 딱 발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레스토랑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 볼만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